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미국의 그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비 3.5%가 상승했고 전월비 0.4%가 상승했습니다. 예상치는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대비 0.4% 상승이었는데 이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근원 CPI도 전월 대비 0.4%가 상승했고 전년 대비 3.8%가 상승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CPI의 상승은 에너지와 주거비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로 진입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후 CME 패드워치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57%에서 17% 수준으로 급락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4.5%를 돌파했습니다.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근원 PPI도 전월 대비 0.2%가 상승하면서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이에 대해 CNBC는 그동안 예상해왔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시키는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하회함에 따라서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는 약보합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30년물은 특별히 강세를 보였는데 30년물 국채 입찰의 해외 수요가 부진했던 것이 원인입니다. FOMC의 3월 의사록이 공개되었는데 이전에 나왔던 물가 지표가 연준의 목표치인 인플레가 2%대로 둔화한다는 그런 확신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계절적 요인으로 올해 초 인플레 강세를 보였을 수도 있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부 의원들은 인플레 상승이 비교적 광범위하다면서 일시적 통계 수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했습니다.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들은 양적 긴축 속도를 조만간 늦추기 시작해야 하지만 처음에는 긴축 속도를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것을 선호한다는 입장입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 리창 총리를 만나서 과잉 생산의 억제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내수 침체 상황에서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저가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는 그 디플레이션 수출에 나서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세계 소비자들에게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외 기업이 중국발 저가 공세에 밀려서 문을 닫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옐런 장관이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5천억 위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 중국의 리창 총리는 옐런 장관의 과잉 생산 지적에 대해서 시장 원리상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이를 반박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의 녹색 에너지 수출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규제를 시사했고 중국은행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중국의 은행을 규제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월가의 황제라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기준금리 8%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미국의 재정 적자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경고하면서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을 70%에서 80%로 보고 있지만 자신은 그보다 훨씬 더 낮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최악의 경우 기준금리가 8%까지 치솟는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 녹색 경제를 위한 지원금이라든가 세계 무역 그 재편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 재정 적자와 물가 상승을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I 기술이 산업의 지형을 바꿀 것이라면서 이는 그 인쇄나 전기, 컴퓨터의 등장과 같은 수준으로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가 21만 1000건으로 전주보다 11,000건이 감소했습니다. 변동성을 완화한 4주 평균 청구 건수는 21만 4,250건으로 전주 대비해서 250건 줄었습니다. 변동성을 완화한 4주 평균 청구 건수는 21만 4,250건으로 전주 대비 250건 줄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7만 2,582건 줄었습니다. 결국 그 고금리 기조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해석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부문에서만 신규 고용이 30만 3천 명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치는 27만 명 증가였고 컨센서스는 20만 명의 증가였는데 이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실업률은 전달보다 0.1%포인트 감소한 3.8%로 나타났고 시간당 임금은 전월비 0.3%가 증가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실업률 4% 이하는 이번 달까지 26개월 연속이며 1960년대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결국 3월 노동보고서는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지방에서 지상군을 대부분 철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커지고 있는데 이는 그 이스라엘 측이 지난주에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공관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고 했고 이란 대통령실은 미국이 공격받지 않으려면 비켜서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란의 공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은 위기를 키우지 말라고 이란에 경고했습니다.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목요일 유가는 안정세를 보였는데 전주 대비해서 원유 재고가 584만 배럴이 증대되며 작년 7월 이후 최고치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덕분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해서 기준금리 5.0%를 유지했습니다. 인플레가 여전히 높다는 것이 동결 이유인데 맥클램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가 둔화할 경우 6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도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해서 기준금리를 4.5%로 유지했습니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인플레가 둔화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나오면 금방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4월에도 정보와 데이터를 확보할 것이고 6월에는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확보할 것이라면서 6월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2%가 목표이지만 유로존 경제시장이 하방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모든 지표가 2%대로 향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 3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0.1%가 상승했습니다. 전년비 기준으로는 0.1% 상승에 그쳤고 생산자 물가는 전년비 기준으로 2.8%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그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인의 인플레이션 전망을 담은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가 3%로 나타나서 4개월 연속 3%를 유지했습니다. 3년 기대 인플레는 2.9%로 전월 대비 0.2%가 상승했고 5년 기대 인플레는 2.6%로 전월 대비 0.3%가 하락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정리해봤습니다. 모두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